하지만 중국의 인구는 미국의 4배나 되는 13억 명으로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인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미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속가능 에너지를 통해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하죠. 도시들은 혼잡하고 대기는 오염됐습니다. 구식 기술로 급속한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순 없을 겁니다. 자, 세수 셀게요. 베이징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중국 전역의 시장들, 국영기업의 중역들, 각국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폐기리우가 이끄는 미중 비정부 기구가 주최한 회의였죠. 앞으로 20년 동안 3억 5천만 명의 중국인이 도시로 이주할 것이고 새 고층 건물 5만 채를 지을 거고 맨하튼 10개에 해당하죠. 또 170개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 생길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거대하고 급속한 성장에는 높은 환경 비용이 따릅니다. 중국에서는 GDP의 6%가 환경 문제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중국은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비용인 무려 350억 달러를 에너지 연구와 풍력, 태양력, 청정에너지 기술 장려책에 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 기업은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태양력 연구시설을 세웠죠. 중국은 이제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태양 전지판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기술 저비용의 해결책도 장려하고 있는데요. 서민 가정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볼 수 있고 어떤 도시에는 거의 모든 옥상마다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있어요. 27개 도시에서 LED 신호등을 쓴다거나 20개에서 30개 도시에서 전기자동차를 쓴다거나 하는 시도들이죠. 하지만 어떤 도시에 가봐도 중국 전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석탄이 눈에 보이는 오염과 건강 문제 등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석탄을 쓰지만 석탄을 좀 더 깨끗하게 태울 방법을 찾고 있기도 하죠. 탄소 포집 및 격리를 위해 설계된 이 시험 공장은 2010 상하이 엑스포에 맞춰 서둘러 완공됐습니다. 이 공장은 곧 규모를 확대해 1년에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대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땅속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걸린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3개의 공장입니다. 저희는 그걸 세계 청정기술 실험실로 만들고 싶은 거죠. 탄소를 포집하며 석탄을 태우는 방식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자리 잡을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비용 효율이 높고 대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찾아낼 겁니다.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해결책이죠. 과연 저탄소 방식은 인구가 급증하는 세상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비화석연료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양은 15.7테라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와트로 계산하자면 157 뒤에 0이 11개가 옵니다. 앞서서 참고로 사용했던 100와트짜리 백열전구가 1570억 개죠. 그럼 오직 재생 가능 에너지만 이용해서 15.7테라와트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애리조나주 유마 근처의 알고도네스 사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햇빛이 강한 장소로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죠. 거의 1년 내내 낮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0.01%, 100분의 1%입니다. 지구에 닿는 태양 에너지의 0.01%만 모을 수 있다면 전 세계가 쓰고도 남죠. 현대 기술은 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기는 탑을 이용해 집중된 태양 에너지를 수확하는 최초의 상업발전소입니다. 스페인 세빌리아 근처 55헥타르가 넘는 땅에 펼쳐진 624개의 거울이 약 120m 높이의 탑으로 햇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강한 열기가 생성하는 증기로 터빈이 돌아가며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20만 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텐데요. 세빌리아 전체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죠. 우리의 목표치는 15.7테라와트입니다. 태양은 지구 대기의 맨 위층에 17만 3천 테라와트의 에너지를 보내는데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양의 11,000배죠. 지표면의 잠재적 에너지를 전부 수확할 길은 없지만 미국 남서부 사막에는 현대 기술을 이용해 현재 세계 사용량의 80%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적합한 땅이 있습니다. 물론 태양력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밤이죠. 하지만 더 효율적인 송전선이 있다면 저장량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재생 가능 에너지로서 태양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브라질 같은 열대 국가에서 태양은 물을 데우고 구름을 만들고 거대한 강들을 채워줄 빗물을 쏟아냅니다. 관광 명소인 이구아수 폭포는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한 폭포 중 하나로 쏟아지는 물의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처에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에 위치한 이타이푸 댐은 세상의 발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수력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댐 하나가 인구 1,100만 명이 넘는 상파울루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하죠. 상파울루는 약 1,000km 떨어져 있지만 브라질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압 직류 송전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타이프에서 상파울루로 가는 전력망은 1984년부터 가동됐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멀리까지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댐이 모든 국가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댐은 홍수를 일으키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들을 몰아내죠. 하지만 수력 발전은 미국 본토보다 큰 나라인 브라질의 80%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뉴질랜드는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북섬 로토루아의 간헐천과 온천들인데요. 한때는 마오리족이 요리와 목욕에 썼던 물입니다. 지금은 지열 발전소들이 그 열을 가져다가 뉴질랜드 전력의 10%로 바꾸고 있죠. 많은 전력 프로젝트가 마오리족과 제휴하며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에너지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 현지인들의 혐오감을 피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지열 에너지는 현재의 사용량의 3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열 에너지를 수확해 깊숙한 지층을 식히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온천이나 끓는 진흙이 없는 곳에도 존재하므로 멋진 경관을 해치지 않고도 추출할 수 있죠. MIT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지하에 접근 가능한 뜨거운 암석들은 13만 년 동안 전국에 공급할 만큼의 에너지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또 지열은 수력전기처럼 태양이 빛나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에 바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깊숙한 지하의 암석에서 에너지를 캐는 건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지만 풍차는 수세기 동안 이용해왔죠. 바람은 어디에나 붑니다. 미국은 그 점에서 운이 매우 좋은데요. 남부의 텍사스주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바람이 부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밝은 자주색은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약 3,000km를 가는 내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공짜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정부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죠. 텍사스 서부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곳은 목장과 농장, 석유 굴착 장비들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초에는 미국에서 경제가 가장 침체된 지역 중 하나였죠. 놀론 디바이드처럼 특히 힘들었던 지역들에선 학교가 폐쇄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후로 들판에 솟은 새 구조물들은 유정탑이 아닌 풍차입니다. 지금 놀론 카운티에는 1,600개가 넘는 풍차가 있습니다.
스위트워터의 군수인 워섬을 만나보시죠. 이건 철학적이거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목장 주인, 농부, 트럭 기사, 용접공, 풍력 발전 노동자들의 결정이었죠. 스티브의 가족은 3대가 더블하트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스티브가 기후변화에 대해선 의심할지 몰라도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니죠. 정말 다행이었죠. 세금을 내고 사료비를 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각각의 풍차는 1년에 5천에서 15,0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20개의 풍차를 가진 목장은 늘 불안정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죠. 제가 그걸로 돈을 벌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역 학교의 학생들도 늘고 프로그램 자금도 늘고 있습니다. 2009년 말쯤 텍사스 서부 풍차들의 생산 능력은 총 10,000메가와트에 가까웠습니다. 텍사스가 나라였다면 세계 6위의 풍력 생산국이 됐을 겁니다. 미 에너지국은 2030년이면 이 풍차들이 미국 전력의 2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안의 새 풍력 발전 구역들은 4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2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으로 이어질 겁니다. 바람은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약 80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서부 지역의 풍력을 댈러스나 포트워스 같은 대도시로 연결하는 데 5억 달러를 들였습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에너지의 굶주린 도시인 휴스턴이 있는데 이곳에 해외 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항구가 있습니다. 또 이곳의 정유 공장과 화학 공장은 미국에서 쓰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공급하지만 의외로 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입하는 도시입니다. 시 정부에서 쓰는 전력의 30%가 풍력 에너지고 목표는 50%죠. 시장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가 석유와 가스의 중심지에서 친환경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심지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지역공사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예정보다 빨리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시에는 이미 2,500개의 LED 신호등이 설치돼 기존의 백열 전구보다 85% 적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이로써 매년 360만 달러가 절약됩니다. 시청은 시민들이 모으는 차의 종류를 바꿈으로써 대기의 질도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휴스턴이 차의 도시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 차들은 무공해 전기 차량이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쓰고 있고 이것이 전기차를 몰기 좋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많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2030년의 에너지 혼합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양, 바람, 지열, 생물질, 수력 총 61%의 재생 가능 에너지, 화석연료는 13%까지 줄이고 나머지는 기존 에너지와 원자력이 채울 수 있죠. 바람과 물과 태양만으로 세상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구상도 있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많죠. 오늘날의 기술로도 시작할 수 있고 꾸준한 연구와 혁신은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까지 청정 에너지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줄 지구의 자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대안들이 얼마든지 많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요점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구를 최고의 상태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를 가진 것처럼 지구를 대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기후적 재앙을 피하고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죠. 지금까지 리처드 알리였습니다.